이 종목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증권주 하나 볼까요? 오늘 지수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증권 업종 지수도 튀어 올라가고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증권주 하나를 보니 메리츠종금증권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7% 가까운 급등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급이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사는데 올 들어서 거의 안 산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매일매일 사들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사이에 주가도 좀 상당 부분 올라왔습니다. 어느덧 52주 신고가 연일 기록하고 있는 메리츠종금증권 오늘은 5,22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SK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지금은 3% 가까운 상승세 기록이 되고 있고요.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옵니다. 제품의 포트폴리오도 다변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업황도 이제 바닥치고 턴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17만 4,500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중에서도요. 상승폭 키우는 종목들이 제법 보이긴 한데 그중에 클리오 보겠습니다. 장중에 13% 급등한 거 생각하면 지금은 상승폭을 많이 줄이긴 했네요. 지금 3%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는데요. 면세점 쪽에서도 고성장세, 또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도 고성장세 기록되면서 실적 잘 나올 것이란 얘기 힘을 얻고 있습니다. 19,950원 기록됩니다. DY파워도 장중한 때 8% 넘게 올랐었는데 지금은요? 지금도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8% 가까운 상승세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실 4분기에는 실적 쇼크였어요. 근데 일회성 비용이 때문이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이고 이제 올해는 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눈여겨봐도 될까? 이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DY파워 챙겨봅니다. 철강주도 오늘 흐름 좋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이 바로 철강주 아닐까 싶습니다. 포스코 상승폭 더 키웠네요. 지금 5% 넘는 상승. 동국제강 강하고요. 현대제철 강합니다. 뚜렷한 호재가 새로 튀어나온 건 아닌데 저평가 매력일까요? 외국인도 기관도 철강주들 담습니다. 이것만으로 지금 담아도 될까? 저평가 매력으로 말입니다.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은 또 뭘로 가져가야 될지도 함께요. SK하이닉스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진짜 많습니다. 하이닉스도 대표적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3% 가까운 상승세 기록되고 있고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똑같아요. 반도체 기업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요. 밸류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지금은 사야 된다라는 시각인데 늘 이렇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 챙겨보도록 합니다. 76,300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도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코오롱 티슈지는 하한가 기록 중입니다. 인보사 쇼크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려가 됐던 건 이 우려가 다른 종목으로 확산되지는 않을까 이것이었는데 그래도 시장만큼 강하진 않지만 나름 잘 버텨내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많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이오주들 봐야 되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 이야기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 먼저 챙겨볼까요? 우려가 상당 부분 컸어요. 장 시작과 동시에 어떻게 될까 했는데 시장이 워낙 강해서요. 그래도 덩달아서 크게 다른 종목들 밀려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 챙겨볼까요? 네, 오늘 사실 4월 1일 만우절이죠. 이 만우절과 같은 주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하고 사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 시작부터 하한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바로 이제 손실을 입게 되셨는데요. 내용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좀 이해는 그렇게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FDA 승인을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하게 됐는데 최초에 이 나왔던 세포와는 달리 다른 세포가 좀 혼입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 문제가 생겼고 자진해서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이 인보사까지 모두 다 이제 사전 철회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이게 과연 얼마만큼이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장 시작 전부터 상당 부분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이것 사건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사실 코오롱사에게는 상당 부분 크게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게 일단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일단 이것 자체
자체가 임상이나 아니면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과연 얼마나 더 담보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 퀘스천 마크가 좀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측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이 측면에서도 과연 이 약물 자체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앞으로죠. 예, 네네. 앞으로 과연 얼마나 빠르게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좀 퀘스천 마크로 좀 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오롱4만 놓고 보게 되었을 때 상당히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보게 되면 사실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신용이 원래 됐던 종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증거금 100%로 다 바뀌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만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계속적으로 더 연출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전반적으로 이 연쇄 도미노처럼 이러한 수급적인 악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불안했었어요. 보여지고 있었어요. 네. 사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한 7%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뭐 안트로젠도 사실 8만 원을 하회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생각보다 오늘 장이 좀 강했었고 그리고 다른 바이오 업체들은 무관한데 이렇게까지 빠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논리가 조금 더 시장에 확산이 되게 되면서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그런 낙폭을 많이 좀 줄여나갔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오늘의 시장은 좋아서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과연 시장이 좀 안 좋아졌을 때도 이러한 논리가 과연 펼쳐질지 아닐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너무 관계가 없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로 빠지게 된다라면 좀 저가 매수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된다면 네네.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럼 어떻게 도장을 한번 찍어볼까요? 네, 일단 좋아요의 의견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아마케나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는 대부분의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가 수준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로 일단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야만 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4월 뭐 중후반 이후에 넘어가게 된다라면 정책적인 모멘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만 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라는 투자 의견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오늘 좀 우려가 컸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일단 한숨을 푹 쉬고 갑니다. 자, 이번에는 SK하이닉스 살펴볼까요? 오늘 이제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요. 예, 근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평가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대형 IT 대형주의 탑픽은 지금까지 삼성전자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랬던 이제 많은 흐름 자체가 조금 SK 하이닉스로 넘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오늘 주가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대비 이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이것에 대한 뭐 증거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D램의 일부 제품이 조금 문제가 있다. 불량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그 보도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사실 8조 원 가량의 리콜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큼 사실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일부의 불량 사태가 나게 됐으면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 불안함은 있기는 하지만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고 그랬던 부분 자체가 지금 이 삼성전자의 D램의 재고를 이렇게 과다하게 풀어내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공급 축소도 얘기를 했던 부분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D램에서의 일단 공급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축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가격이 적어도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 상당히 상대적으로 조금 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이제 구글의 이제 스타디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서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 1분기 실적이 지금 4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랬던 부분 자체가 워낙 다 안 좋게 지금 보고 있어요.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안 좋게 보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정도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조금 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런 주가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 좀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SK하이닉스를 포트에 조금씩 담아가는 거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지만 의견은 그렇지만? 글쎄요를 드리는데 네. 이 의견 글쎄요를 드리는 거는요. 지금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 한 3% 정도가 상승을 했었고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만큼의 일단 상승폭 자체가 지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다시 한 번 더 정말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러한 부분에서 변동성 생길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하락 시에만 접근을 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면서 글쎄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철강주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이거 협상이 좀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나라는 기대감이 나와요. 그럴 때 꼭 철강주들이 좀 들썩이긴 한데 오늘 뭐 시장 좋아서 올라가는 거 충분히 있겠지만 무역 협상 관련한 어떤 기대감으로 철강주 담아보는 거 이거 괜찮겠습니까? 철강주 역시나 뭐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게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 제외를 하고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첫 반등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셔야만 한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깜짝적으로 중국 경제 지표가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PMI 같은 경우 50을 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경기 확장에 이 무게감이 좀 더 많이 실릴 수 있는 이제 이 현상으로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러한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여기서 모두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우려될 만한 부분이 좀 있는 게 사실은 중국이 계속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2015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이제 슈퍼 차이나라고 해서 많은 부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랬던 부분 자체가 벌써 이제 차이나 쇼크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사실 중국 경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되지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철강 가격이 과연 향후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에 대한 시각도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 있겠는데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좋아요의 의견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저가 반등에서 첫 번째 반등인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는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원재료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브라질 광산이 재개가 되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제 증산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철강주에 대해서는 뭐 그런 투자 의견 좋아요로 갈게요. 다음 종목도 경기가 좋아질 때 좀 올라가는 종목 아닐까 싶어요. DY 파워 보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도 이 종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놓고 보게 된다면 철강주하고 일단 큰 틀에서는 맥락이 뭐 결이 비슷한 네, 네. 느낌에서의 상승에 오늘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4Q에 이제 실적 쇼크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 나왔던 것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워낙 이제 굴삭기나 이런 부분이 잘 팔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지급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후화된 설비를 어느 정도 이 교체를 하기 위해 이 설비에 대한 부분이 일시적 비용으로 좀 들어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보게 된다면 4분기 이후에 1분기에는 당연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9년도 이제 중국의 굴삭기에 관련된 산업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2018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19만 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일단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모멘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 잘 생각보다 합의가 잘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좀 늦게 오거나 아니면 반전이 돼서 잘 되게 된다라면 중국 쪽에서 추가적인 모멘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DI 파워가 이번 연도의 실적적인 측면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는 사실 중국도 있겠지만 인도에서의 더 실적의 이 증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도 네, 법인에서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고객사가 사실 현대건설기계인데 현대건설기계가 인도에서 법인에 대한 이제 공장 증설을 계속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현지에 대한 부품에 대한 조달률 자체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DI 파워의 인도 법인 자체가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 좋아질 요소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수적인 이제 시장 전망을 좀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DI 파워 같은 경우에 실적 전망에서 매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관련해서 한 9% 2018년도 대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DI 파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이런 영업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었을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보수적으로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만 그렇게 크게 좀 달성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 외에는 사실 한 20에서 30% 이상씩 계속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나오게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지금 주가 수준도 매우 낮고 그리고 지금의 만약에 경기 모멘텀도 좋아지게 된다라면 뭐 DI 파워 상당 부분 좀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높게 올라갈 것 같다?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네. 투자 의견은 좋아요 갈까요? 네, 좋아요의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말씀드린 모든 가정이 맞게 된다라면은 사실 뭐 전 고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전고점 이렇게 좀 저기 보이고 지금 있습니다. 5월로 보이는 저기요? 네, 2만 거기요? 한 6, 7천 원권이죠. 네. 네. 그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랠리를 펼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뭐 중국 그리고 인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미국 관련된 부분도 사실 무시를 해놓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 더 모멘텀이 나와준다라면은 사실 뭐 전 고점까지 가는 것도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내일장 탑픽은 이 종목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DI 파워를 내일장 탑픽으로 꼽아놓고 이 종목은 대체 왜 살펴보았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원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네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